밀뿐만이 아닙니다. 옥수수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자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이 저점을 잘 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고점이 높기 때문에 급등하면 꽤 괜찮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목보다 증시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저번 주부터 증시가 고점에서 더 치고 올리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기로의 순간인데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오후로 가면서 시장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게 보입니다. 별로 좋은 형상은 아닌데요. 게다가 종목들도 산업 섹터나 테마주들이 한 번에 오르는 것보다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만 잘 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잘 가는 것 같은 종목들도 오랫동안 제자리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야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종목보다 증시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증시가 상방이던 하방이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방향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장기로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즘 증시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 철강입니다. 철강 시세가 계속 상승하면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요 증가와 중국의 감산 등이 있습니다. 이미 급등 나온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게 철강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섹터는 철강이 아니라 식량입니다. 이유는 전 세계적인 기상 악화와 중국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해운 가격이 폭등한 것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밀뿐만이 아닙니다. 옥수수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 7년 만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수요 증가와 곡물 가격 인상이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은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까지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러 정황상 세계 식량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자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장주 팜스토리입니다. 27일에 이미 식량 가격 급등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하락했지만 차트는 이미 정배열의 거래량만 붙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보면 올해 초부터 세계 식량 가격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제는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급등이나 상한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팜스토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식량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다음 종목도 사료 관련주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저점에서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왔을 때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은 4월부터 3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이 저점을 잘 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초에 급등이 나오고 저번 주까지 바닥을 잘 다져놓았습니다. 스윙으로 급등하려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높기 때문에 급등하면 꽤 괜찮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사료인데요. 월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월봉이 참 좋습니다. 2018년 이후로 하락만 지속하다가 작년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드디어 월봉상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만 잘 받쳐준다면 급등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일봉을 보면 4월 중순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저 정도 하락이면 버티지 못한 개미들은 대부분 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점이 15,300원 정도니까 손절가 잡기에도 부담없는 가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사료와 식품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월과 3월에 사료 관련주가 급등할 때 상한가까지 말아올린 종목입니다. 한번 급등하면 보통 다음날까지 급등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매도할 수 있었던 종목이네요. 2달 가까이 하락하다가 이제야 정배열로 돌리면서 상승세를 시작하려는 모습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주봉으로 보면 스윙 패턴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4월에 저점을 딛고 다시 상승세를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하지만 3월에 급등했을 때 물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000원 초반의 매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이슈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5월 출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 드라마 로키가 6월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의 등급 분류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디즈니 플러스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적에 반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 속도는 가파릅니다. 16개월 만에 유료 회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런칭일이 공개된다면 관련주는 한 번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스는 멀티미디어 장치 회사인데요. 해외 OTT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꾸준히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일봉을 보면 4월 초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슈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더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 상륙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슈로 한 번 더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급등이 더 나오는 건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런칭 일자와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로이스는 갭상승 후 음봉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일봉보다 낮습니다. 알로이스는 상승 뒤에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전고점이 약 7,500원 정도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일이 가까워진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IHQ입니다. IHQ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디즈니 계열사가 IHQ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4월 초에 관련 내용이 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디즈니 플러스로 갭상승했지만 아쉽게도 증시 영향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도 좋을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까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가상 5주선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추세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종가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하락이 나왔을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SM 라이프 디자인과 위즈윅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 이슈가 끝난 후 급락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요즘 이슈가 끝나면 저렇게 밀어버리네요. 지금은 저점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뺐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먼저 올랐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이슈가 조용하다 보니 일봉상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메타버스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슈라도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 더 좋은 종목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식 초보분들은 그때까지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주식 정보를 만나보세요.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